며칠 전 이 영상이 화제인 걸 보고 이 주제 보도를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헨리 노악 살인 사건 이후 영국에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크 교도들과 일부 시크 교도들의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보비신이라는 시크 교도가 있는데 예전엔 패트리어츠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며 토미 로빈슨의 모든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는 정교적으로 내 동료 시크 교도 편을 들어야 한다. 그가 살인자라도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면서 저는 이제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지만 봐요. 영국 경찰이 뭔가 교훈을 얻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헨리 노크스의 죽음 이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이중잣대식 치안을 없애거나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공동체 간, 인종 간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경찰이 관리하는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걸 보세요. 방금 버밍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버밍엄은 정말 엉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졌다고도 말 못하겠어요. 반대편은 감정이 없어야죠. 그래서 이 펀자브 남자가 영국 남자들과 싸웠고 그들이 인종차별을 했다고 비난했어요. 그 전 상황은 알 수 없고 영국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냥 우리끼리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나와서 그의 여자친구가 그를 말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시크교 남자 2명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전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사실 그 상황에서는 별로 일어난 게 없었어요. 하지만 전체 상황을 한번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너 지금 도대체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내 말은 내가 너 지금 도대체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고? 차 안에서 도대체 누구를 때리고 있는 거야? 3명이면 그를 제압할 수 있었지만 분명 그러진 않았어. 도대체 네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내가 말하는 건 그는 작고 그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야. 도대체 누구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스모크라는 거야. 그는 나폴레옹 컴플렉스 있어. 나 여기 있어. 상관없어. 그게 널 구해주지 못해. 나는 이런 사람들이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게임의 규칙이 바뀔 거야. 네가 여기서 태어났든 1세대 이민자든 4, 5세대째 여기 살고 있든 그게 뭐든 상관없어. 우리는 문명 충돌을 향해 가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 문명의 일부가 아니라면, 만약 네 정체성이 토착적이지 않거나 최소한 국가적 정체성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너는 문제의 일부야. 그래서 나는 백인 무슬림 개종자들조차도 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백인 미국인이나 백인 영국인이라도 이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무슬림이 되었다면, 그러면 때가 오면 우리 사회가 다문화주의가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다문화주의가 더 이상 실용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릴 때, 따라서 다른 공동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국가 정체성보다 다른 문화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엔 백인 무슬림 개종자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과 정치적 합의를 해야 합니다. 서구에 어울리지 않는 이 백인 빨간머리 개종자들을 받아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노 내셔널리스트들의 주장은 매우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에스노 내셔널리스트들은 저를 내쫓을 수 있겠지만 백인, 무슬림 개종자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만약 당신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수가 늘어나고 이슬람이 성장할 가능성을 남겨두는 셈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 제국, 고대 로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기독교는 고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만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초강대국이 되었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아시다시피 검투사 경기, 즉 검투사 전투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비잔틴 제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비잔틴 제국은 현대적인 기독교 로마 제국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구에 백인 무슬림 개종자들을 그냥 두진 않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번성하고 자신의 생각을 퍼뜨릴 수 있게 되면 언젠가는 그들이 5%,
10%, 20%가 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실용적이고 평화로운 해결책입니다. 동화되지 못하는 사람들, 시크교도든 힌두교도든 무슬림이든 혹은 갈색 피부를 가졌든 자신의 조상 정체성을 고수하는 사람들,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가 정체성 이외의 어떤 것이든 고수한다면 그들은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주의는 휴가가 없으니까요. 이 광대가 말하는 이런 것들은 이민은 사람들이 호주에 와서 호주의 일부가 되길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동화라는 단어는 받아들인 적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잃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합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다문화 대화의 일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식의 멜팅팟 개념에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토니 버크, 이 바보가 우리 내무부 장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무슬림, 시크교도, 힌두교도, 파키스탄인, 인도인 같은 문화적 정체성이 있으면 동화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3, 4세대 인도인이라도요. 당신은 여전히 영국인이라고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죠. 저는 무슬림들이 자신을 먼저 무슬림, 그 다음에 영국인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오래 제작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건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내 공동체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라가 어떻게 번영할 수 있겠습니까? 번영은 고사하고 그런 식으로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 즉 다문화주의라는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경찰 대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이중적인 경찰 대응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네,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러고 있는데 시크교도 몇 명이 나타납니다. 시크교도 몇 명이 나타나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봐요. 시크교도 몇 명이 들어와서 말리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쪽에서도 공격적인 행동은 없어요. 이 남자는 그냥 영웅이 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결국 그 시점에선 서로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세요? 이 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링크는 3명란에 포함할게요. 전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라만 있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욕설을 던지고 그런 것뿐이에요.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인종차별적인 말은 듣지 못했어요. 이 영상에는 인종차별은 없었지만 서로 욕설이 많았습니다.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맞춰보세요. 이 남자는 체포되지 않고 백인 남자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수를 봐요. 출동한 경찰의 수를 봐요. 누가 더 밑바닥인지 시합하자는 거죠. 인종적 촉대가 가중된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생방송으로 갑시다.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저 생방송 중인 거 기억하세요? 잠시만요. 그는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모르겠어요. 그 표정이 어떤 건지. 이 사람은 예전에 인종차별로 기소된 적이 있어요. 저는 인종차별이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FU. 저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지 않는지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인종차별주의자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멍청한 DEI 바보들은 현실 경험도 없으면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있어요. 제 말은 만약 제가 그 사람이라면 저도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것 같아요. 인종차별이란 게 뭘 의미하죠? 그런데 인종차별이란 게 당신이 저와 다르게 생겼고 못생겼다는 뜻인가요? 그게 인종차별인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당신은 말하죠. 나는 이 땅의 원주민인데 내 권리는 더 적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다시 말하지만 그 남자는 예를 들어 폴란드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브렉시트 전에도 영국엔 폴란드 등 다양한 공동체 간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폴란드인은 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건 문화적인 문제이고 행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헨리 노크스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걸 못 받아들인다고 말하지 않나요? 왜 나는 내 나라에서 이 땅의 원주민도 아닌 다른 사람들보다 권리가 더 적습니까? 타령해도 되지만 그냥 뒤로 좀 물러나세요. 왜 끼어드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당신을 체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와 언쟁 중이던 갈색 피부의 남자와 그의 여자친구 모두 촬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영상이 유일한 영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안에는 인종차별적인 욕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갈색 피부의 남자들이 저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 부르며 그 비난이 어떻게 오용됐는지도 봤어요. 헨리 노크스의 죽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건 연구되어야 하고 살해 연구로 삼아야 합니다. 갈색 피부의 사람들과 비백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말을 어떻게 무기로 쓰는지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인종차별 비난을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은 없습니다. 단속할 수 없고 20년 전만 해도 서구는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저는 23년 전에 이 나라에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종 비하 발언을 해도 곤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인종도 계속 서구로 몰려들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왜 이렇게 해야 했나요? DEI가 등장했고 깨어있는 사고방식이 퍼졌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졌죠. 네, 그게 뭐였죠? 그런데 언제였나요? 왜 친절하게 못해요? 맞아요.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피치에게 다가간 거였어요. 네, 당신은 무슨 일로 여기 왔어요? 뭐라고요? 섹션 5요? 그게 다 뭐였죠? 뭐 때문에요? 기능 감당 애들이랑 같이 경찰한테 가서 폭죽 몇 개랑 마약을 줬다가 그 사람을 체포했어요. 그 사람은 마약으로 2번째 잡혔어요. 그리고 이후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표현의 자유는 없길 바라요. 그 사람들이 카메라랑 모든 걸 들고 왔어요. 그래, 이 상황을 엄청 좋아하겠지. 새로운 교육 영상도 만들 거고, 알잖아. 그 교육 모델 영상들. 인종 비방.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인종 비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스킨헤드가 체포되는 걸 봐. 이게 우리가 인종 차별을 다루는 방식이야. 이다. 너 때문에 모두 인종 차별적으로 변할 거야. 원래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야. 그래, 문화 차별이든 뭐든 잘 모르겠어. 인종 차별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 진짜로 그런 게 아니었어. 사람들이 말하는 파키베싱조차도. 그리고 나는 파키스탄 출신이야. 나는 그 단어를 쓸 수 있어야 해. 하지만 내 생각엔 유튜브가 그걸 이해 못할 거야. 그거 크리스한테 줘. 크리스, 그래. 확실히 그래.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친구? 제이슨 지금 체포 대상 돼야 모두 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무슬림들과 함께 감방에 넣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준 혐의가 뭐야? 나는 지옥에 갈 자격이 있지? 그걸 증명해봐. 나는 너를 안 볼 자격도 있어. 이건 끔찍해. 이건 끔찍해. 이 사람들을 봐. 맞서 따져 물으면 모두 우린 명령만 따르고 있어요 라고 해. 정말 명령을 따르고 있어.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명령을 따라야 할까? 저건 정말 단호하게 문을 닫은 거였어? 농담 아니었지? 정말로 장난이 아니었네. 이건 경찰의 이중 기준이에요. 경찰의 이중 기준 대응이 드러났어. 무섭고 걱정돼. 여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사실 내가 또 다른 예시를 보여줄게. 좋아. 이중 기준의 경찰 대응에 대한 또 다른 예시야. 미안해. 그거에 대해 따로 영상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들어봐. 영국의 백인 여성 한 명이 자신의 집 밖에서 이민자, 이주민 집단에게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어. 알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줄게. 이걸 봐. 이건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야. 독일의 기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걸 봐. 저 사람을 봐. 그래. 이런 일이 우리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어. 어디에서나. 거리에서, 대중교통에서, 어디에서나. 알겠어. 그래서 한 영국 여성은 자신이 그런 식으로 이주민 집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어. 이건 매우 믿을 만한 이야기야.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녀는 언론에 알리겠다고 위협했어. 그러자 경찰관들은 그녀에게 언론에 알리면 인종적 증오를 선동하는 게 된다고 말했지. 나는 그 여성을 믿어. 경찰은
믿지 않아. 그래서 그녀는 시민 기자를 찾아가고 그 기자가 그 사건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사건을 폭로하는 데 도움을 준 남성이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어. 그래서 그들은 들어와서 그 여성의 끔찍한 경험에 대해 게시한 시민 기자를 체포했어. 이걸 봐. 우리가 충분히 화가 나지 않은 거야, 여러분? 나는 모르겠어. 이건 정말 디스토피아 같아. 이건 정말 디스토피아 같아. 그리고 주류 언론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항상 똑같아.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은 피해자이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건 늘 극우 깡패들이라는 식이지. 안녕하세요. 현재 12시 26분입니다. 악성 통신 혐의입니다. 그가 이민자에게 괴롭힘 당한 여성 이야기를 올렸다는 이유로 악성 통신 혐의라는 거죠. You do not have to say anything, but may harm your defence if you do not mention when questioning something which will lie in court. Anything you do say may be given in evidence, okay? 이 여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이 여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이 여자들 말이에요. 또다시 이민자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때까지 명령만 따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맞나요? 네. 우리가 가진 정보는 이주민들에게 시달리던 다인 거주주택의 거주자들에게서 얻은 거예요. 그녀는 7개월간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녀는 7개월간 이주민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어떻게요? 이런 식이었죠. 다른 예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런 이주민들입니다. 이 프랑스 여성은 자신의 일만 했어요. 이 멋진 이주민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자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주민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수백 번 다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수천 건이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그 아무 잘못 없는 영국 여성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보도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면 우리는 당신을 인종적 징후를 선동한 혐의로 체포할 겁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는 이주민들에게 시달리던 다인 거주주택의 거주자들에게서 나온 거죠. 맞죠? 그녀는 7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언론에 알리면 인종적 증오 선동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했죠. 그건 이주민들이 그녀의 집에 들어와 난동을 부렸을 때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했단 말이에요. 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녀를요. 그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집 창문을 통해 뒷마당에 숨어 그녀와 아이들을 촬영했죠. 그래서 그녀가 언론에 갔고 경찰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경찰은 그녀에게 언론에 가면 인종증오 선동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언론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걸 가지면 걱정이 언론에 보도되고 다시 만나는 상황이 됩니다. 너는 괴물처럼 행동하고 있어. 넌 내 딸이야. 내가 원했던 건 그거였어. 그리고 한 여성은 마이클에게 체포되고 공포에 떨고 있었어. 그녀의 가정임대주택에 있음. 다중임대주택, 그런 호텔 중 하나야. 네가 네 집에 산다고 상상해봐. 네가 수십 년 동안 네 집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워크 정부들이 내가 아까 보여준 것 같은 제3세계 문화에서 온 성적으로 충동적인 이민자들을 들여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야. 이런 이민자들이 네 동네에 오는 거야. 그리고 넌 그걸 막을 수 없어. 이런 이민자들 말이야. 이런 종류의 이민자들. 봐, 지금 저 남자가 그녀를 때리려고 하고 있어. Plunkett Street, he lifts his elbow and hits the woman top that. 그들이 그녀를 때렸어. 당신은 이런 야만인들을 당신의 동네에 풀어놓지. 그들은 당신을 괴롭혀. 당신이 혼자 사는 여자이거나 아이들과 함께 있거나 뭐든 간에 심지어 이런 일이 스스로 자초한 일일지라도 말이야. 여러분, 나는 우리가 충분히 화내지 않는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들이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걸로 뭘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돼. 우리 판사들도 워키즘에 물들어 있으니 이건 단순히 경찰의 이중기준 문제가 아니야. 이중기준 사법 시스템은 더 나빠. 이것 좀 봐. 네덜란드에도 헬리노악 사건들이 있어. 사건들이 2020년 7월 마르켄에 사는 14살 타마르가 어두운 제방도로에서 차에 치여 방치된 채 죽게 되었어. 그녀의 시신은
나중에 도로 옆 풀밭에서 발견됐지. 그 다음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 경찰이 처음에 그녀 어머니에게 운전자가 독일인이라고 했어. 와우. 뇌치로 진실이 밝혀졌어. 차 안에는 이라크인 4명이 타고 있었지. 어머니는 경찰이 실제 배경을 숨긴 이유가 빌더르스 효과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들었어. 빌더르스를 막으려고 한 거지. 헤르트 빌더르스가 야만인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했으니 그에게 정치적 무기를 주기 싫어 거짓말을 한 거야. 이 소녀가 바로 그 아이야. 그녀는 살아있었어야 해. 더 심각한 건 증거상 파마르 시신이 사고 후 옮겨졌다는 강한 정황이 있다는 거야. 운전자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었어. 그들은 그녀를 도로 밖에 끌고 가 동물처럼 버려뒀어. 운전자, 세상에.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폰을 본 것에 대해 겨우 1,500유로의 벌금만 받았어. 그리고 그는 완전히 사라졌지. 벌금도 반환됐어. 벌금조차 내지 않았어, 세상에. 수년 동안 그는 추적할 수 없었어. 가족들이 수년간 싸우고 기소를 강제하기 위해 법정까지 간 끝에야 겨우 이루어진 일이었어. 만약 네가 그런 식으로 아이를 잃게 된다면 그런 일을 겪어야만 할까? 그런 걸 위해 싸워야만 할까? 하지만 그건 네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야. 그게 누구든지 간에. 가해자에게는 국가 권력 전체가 쏟아져야 해.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사법제도, 사회, 관료제, 경찰 모든 것이 가해자 편을 들어.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대신 너는 정의를 위해 싸우느라 바빠. 정말 우울하다, 여러분. 나는 쉽게 우울해지지 않아. 우리는 충분히 화내지 않는 것 같아. 이제 말의 수위를 높일 거야. 신경 안 써. 덤벼봐. 우리는 충분히 화내지 않고 있어. 우리는 매일, 적어도 매 주말마다 시위해야 해. 이건 호주에서도 일어날 거야, 여러분. 호주에도 곧 닥칠 거야. 내 말 똑똑히 기억해.